모드에서 바로 붙여 넣을 수 있도록 HTML 코드로 알려주면 좋겠어 하고, 아래는 포스팅 내용이야 하고 붙여 넣어줍니다. 자, 아까 노션에 있던 내용을 붙여 넣어줘 봤어요. 자, 엔터. 자, 아래는 S에 맞춰서 내달락으로 나누고 소제목을 추가한 HTML 코드입니다. 자, 이러면서 코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선언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AI로 글 쓰는 방법, 아나부님께 저도 배웠던 내용인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선구자분님께 다시 한번 좀 애드센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게 될 거는 챗GPT와 노션 AI, 그리고 이걸 토대로 티스토리에다 직접 글을 써서 키워드는 어떤 걸 할 건지도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가지고 여러분도 이 활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키워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는 요즘 키워드 마스터나 블랙 키위를 많이 쓰는데요. 저번에는 키워드 마스터를 말씀을 드려서 이번엔 블랙 키위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키위라고 구글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여기 들어가 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공저로 저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책을 내면은 예술인이라는 걸 등록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예술인을 등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대 라는 말을 듣고 저도 몰랐던 키워드를 주변에서 이렇게 듣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예술인 지원금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저는 작성을 해보고 이걸로 수익을 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딱 검색을 해보니까 월간 검색량은 2000번 정도고 콘텐츠 발행량은 190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블로그로는 190건, 카페로는 41건에서 총 230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비율이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월간 검색량이 높고 콘텐츠 발행량이 낮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저희가 다음으로 노출이 되거나 나중에 추후에 구글로 노출이 됐을 때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어떻게 글을 쓰냐, 예전 같았으면은 예술인 지원금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건지 찾아보고 그걸 토대로 글을 썼다면 오늘은 챗 GPT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검색창에다가 챗 GPT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네, 챗 GTP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떠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오픈 AI라고 나오는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다른 거 안 누르셔도 되고 여기 트라이, 요 네모 박스로 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챗 GTP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로그인과 회원가입, 저는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글 아이디로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시작하기 클릭해서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 아이디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서 예술인 지원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예술인 지원금에 대해 알려줘라고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저도 아나부님께 배운 게 GTP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걸 부여를 해주면은 글을 더욱더 잘 써준대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좀 더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 너는 이제부터 블로그를 잘 쓰는 블로그 카피라이터야. 앞으로 같이 블로그 글을,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하도록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저는 블로그 카피라이터 GTP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고맙다는 칭찬도 해주면 더욱더 글을 잘 써준다고 하네요.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블로그 글을 작성할 거야. 키워드는 예술인 지원금이고 글자 수는 2000자, 한 1500자에서 2000자 정도로 부탁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명확하게 글을 써줘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뭐 3단락으로 나눠줘, 뭐 SEO에 맞게 나눠줘, 뭐 코드로 적어줘, 그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코드로 써줘라고 하면 이 내용을 코드로 써줍니다. HTML 코드로 써주기 때문에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될 정도의 글을 써줘요. 자, 그럼 한번 글 쓰는 걸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쓰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더 적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어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 수가 1500자에서 2000자 정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글을 조금 더 늘리거나 문단을 좀 바꿔주려고 해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거를 노션 AI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노션 AI는 노션이라는 협업 툴, 기록 툴을 이용한 건데요. 노션이라고 구글에다 검색을 해주세요. 노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공식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해주세요. 자, 이렇게 글에서 노션을 한번 거쳐서 가는 이유는 이러한 글들로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지만 좀 더 풍성하게 쓰기 위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료로 노션 사용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자, 노션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구글 아이디로 편하게 클릭하시면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구글 아이디 선택해주시면은 바로 회원가입이 완료가 돼요. 네, 그럼 여기서 개인용 선택하시고 계속. 네, 개인용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뭐가 있는데 여기 옆에 메뉴에 보시면은 페이지 추가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추가를 하시고 여기서 뭐 어떤 블로그 포스팅인지 나중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어줍니다. 예술인 키워드를 적어주면 좋겠죠. 인지원금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는 AI 기능은 스페이스 키를 누르라고 하네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나서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 GTP한테 이야기한 이 글들을 복사해서 가져옵니다. 자, 한 번에 가져가기 위해서 메모장을 한번 켜주도록 할게요. 자, 메모장에다 켜놓고 GTP가 써준 글을 한 번에 넣어주세요. 자, 여기 우리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까지 해서 글을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글을 한번 AI에게 작성 요청해서 아까 저희가 챗GPT에서 복사한 글을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I에게 보내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노션 AI가 챗GPT에서 나오는 글을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쭉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 글을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이 AI에게 이 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글을 늘려달라든가 좀 더 여기서 이어 써달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할 거는 여기서 글을 다 완료되면은 늘려쓰기 버튼을 클릭해서 글을 적어줄 거예요. 늘려쓰기를 하면은 챗GPT가 쓴 글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글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을 늘려주는 것들은 왜 하냐면 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애드센스 광고를 글 문맥 중간중간에도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을 늘려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글을 늘려줬어요. 확실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 글을 다시 복사해서 저는 일단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아가지고 문단을 추가해달라고 GPT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챗GPT한테 너는 블로그를 잘 쓰는 블로그거이자 카피라이터야. 앞으로 카피라이터야. 아래의 포스팅 내용을 분석해줘. 하고 글을 붙여 넣어볼게요. 자, 이러면은 이제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 첫 문단에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글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뽑아줍니다. 글 내용을 정리를 해달라고 할게요. 이 내용이 이제 GTP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한테 너가 분석한
포스팅 내용을 토대로 네 문단으로 나눠줘. 그리고 소제목도 함께 알려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소제목과 함께 제시해준다고 하네요. 이 내용 위에 토대로 해가지고 4문단으로 만들어주고 소제목을 이야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료 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포스팅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좀 몇 개를 틀어봐서 해봤는데, 얘가 무료 버전에서는 위에 있는 내용을 좀 까먹거나 학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 AI 상태, 학습 상태에 따라서 좀 대답이 많이 갈리는 게 보였어요. 실제로 제가 좀 연습하거나 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분석한 글을 토대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소개에 대한 글, 문제 제기,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서도 보면은 SEO에 맞춰서 글 네 문단으로 나눠주고 소제목을 함께 써달라고 하니까 SEO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무료 버전에서는 좀 그런 건가? 하고 유료 버전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자, 유료 버전에서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료 버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할을 부여를 해줄게요. 똑같이 너는 이제부터 구글 SEO 전문가이자 블로그 카피라이터야. 앞으로 나와 함께 블로그 포스팅을 도와주었으면 해 라고 역할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전문가이자 블로그 카피라이터로서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블로그 포스팅 작성에 필요한 주제, 키워드,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주면은 최적화된 블로그 포스트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노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달라고 명령어를 내려야겠죠. 아래에 있는 포스팅을 분석하고 SEO에 맞춰서 4단락으로 나눠서 포스팅해줘. 소제목도 함께 알려주고 저희가 HTML 모드 있잖아요. 저희가 글을 붙여 넣을 수 있도록 HTML 코드 모드에서 쓰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HTML 코드 모드에서 바로 붙여 넣을 수 있도록 HTML 코드로 알려주면 좋겠어. 하고 아래는 포스팅 내용이야. 하고 붙여 넣어줍니다. 자, 아까 노션에 있던 내용을 붙여 넣어줘 봤어요. 자, 엔터. 자, 아래는 SE에 맞춰서 4단락으로 나누고 소제목을 추가한 HTML 코드입니다. 자, 예술가를 돕는 예술가 지원금. 자, 이러면서 코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 바가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옆에다 쭉 지금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글이 좀 많아가지고 한번 가보면 내용을 쭉 쓰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왔습니다. 자, 쭉 쓰고 있죠. 이렇게 지속하며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술인 지원금은 해서 쭉 쓰고 있네요. 중간에 길어서 끊긴 것 같은데. 마무리 코드까지 적어줘. 역할 미래 해서 마무리까지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보면 위 코드를 HTML 코드 모드에서 붙여넣으면 소제목과 함께 4단락으로 이루어진 포스팅이 완성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T스토리에서 자, T스토리에서 로그인 하시고 글쓰기 모드로 가주도록 할게요. 로고 버튼 누르셔서 여기 연필 버튼 누르면 글쓰기로 바로 갈 수가 있죠. 클릭해줍니다. 글쓰기 모드에서 저희가 HTML 모드로 바로 붙여넣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죠. GTP한테. 그래서 기본 모드가 아니라 HTML 모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코드를 복사해 볼게요. 카피 코드 있죠? 이거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부분인 코드까지 이렇게 해서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건 지우고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위 포스팅에 대한 제목은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제목으로 예술가를 지원한 지원금이라고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줬어요. 제목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줘 봅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 모드로 하면은 자, 이렇게 포스팅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배운 것처럼 글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어주거나 썸네일을 넣어주거나 하는 글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약식으로 썸네일이라고 일단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첫 내용을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 자, GTP한테 첫 문단으로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글을 적어주면 좋겠어. 이 포스팅에서는 예술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예술가의 삶을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붙여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지원되면 미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길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까지만 적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꼭 다 실내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보다는 약간 활용한다는 느낌으로, 협업한다는 느낌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GTP에 있는 색깔이 묻어났는데 지우고 이것도 HTML 모드에서 바로 붙여넣고 기본 모드로 돌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광고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광고를 어디다 넣느냐, 첫 번째 문단 중간 사이쯤에다 한번 광고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광고, 이렇게 글 중간중간에다가 이전 시간에서 배웠던 이 광고를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약식으로 광고라고만 적어줬지만 저희가 수익을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광고를 만들고 여기다가 HTML 코드 광고를 넣어주는 것이 당연히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예술 지원금에 대한 가치를 형성합니다 하고 뒷부분에다가 약간 행동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예술인 지원금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적어주면은 이 예술인 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 번 더 클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광고라고 넣어줍니다. 자, 여기 중간에도 광고를 똑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넣어주고 글 사이사이 문단에다가는 필요한 사진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사진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무료 이미지 라고 검색을 해보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들어가셔서 뭐 예술인이라고 예술인이라고 검색을 해주면은 그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이미지들을 하나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미지 복사 하신 다음에 중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이미지도 넣고 광고 애드센스 광고도 넣어주면서 GTP를 통해서 이제 수익화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글을 찾고 나서 이제 글을 쓰거나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GTP를 활용하니까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최근에 다음 로직이 변경되었죠. 그래서 여기 태그 입력을 잘 해줘야 합니다. 일단은 관련된 예술인 지원금,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 지원금 신청 방법, 이런 식으로 태그는 한 5개 정도만 적어주면 좋아요. 예술인 창작 지원금, 이렇게 예술인 지원, 이런 식으로 5개 정도만 연관된 걸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GTP로 썼으니까 뭔가 유사문서나 그런 게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 한 문단 줄을 조금 복사해서 아무 때나 복사해가지고 구글에다 검색을 해봅니다. 엔터를 쳐보면은
당연히 예술에 대한 거니까 예술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지만 유사문서로 걸리는 것들은 없죠.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볼트 처리가 돼서 진하게 나오는 글씨체는 없다라고 하면은 유사문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유사문서도 확인을 했고 중요한 태그도 5개 정도 넣어주었으니까 완료 버튼을 눌러서 포스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공개 클릭하시고 공개 발행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홈 주제 같은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티스토리 안에서만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넣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발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 중 해서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면은 GTP로 작성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하나 AI를 통해서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서 이게 여러분은 AI로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글을 직접 한번 써보시고 나서 AI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요리도 해본 사람이 해야 인스턴트를 먹어도 좀 더 맛있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라면 같은 걸 끓여도 뭔가 파를 넣어야 맛있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처음에는 글을 여러 번 써보시고 나서 AI를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부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게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협업의 툴로 활용해서 여러분의 글 솜씨를 높이고 수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부자 오가닉이었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